수석님 사회보시죠. 살좀 아이고 아직 다 안 가고 계신 분들이 많으시네요. 네, 오늘 뭐 일정들이 너무 빼곡해서 좀 어려웠는데 뭐 진행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할까요? 네. 네. 예, 기자님들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네. 그러면 기자님들 기다리셨던 그 시간이 되었는데요. 네, 그러면 질문하실 기자님 소속과 이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민경 기자님 제일 먼저 손 드셨는데요. 네, 마이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사님 안녕하세요. 연합의 강민경입니다. 일단 지사님 최종 후보 되신 거 축하드리고 하나만 좀 여쭤보면, 그러니까 방송 인터뷰에서도 하셨지만 사실 3차 선거인단 결과 이후에 지금 이낙연 대표 측에서 입장을 추후에 말씀드리겠다고 하면서 약간 경선 불복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혹시 이낙연 대표가 경선 불복을 말씀을 하시거나 하면 이제 최종 후보로서 어떻게 대처하실 생각이신지 이런 부분 좀 여쭤보겠습니다. 세상 살아가다 보면 가능성은 무궁무진한데 그 모든 가능성에 대해서 다 미리 계산하다 보면 너무 어렵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판단하고 최선을 다해서 민주당의 전통대로 원팀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이 말씀드립니다. 예, 다음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네네. 먼저 아까 마이크 주세요. 네. 핸드 5번이요. 핸드 5번이요. 핸드 5번이요. 먼저 하세요. 네. 예, 후보님 축하드립니다. 매일경제신문 이석희 기자라고 합니다. 지난주까지는 이제 경선 결과를 두고 대장동 논란에 대해 국민들이 이제 야당과 보수 언론의 공세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3차 선거인단 투표는 이제 유동규 전 본부장이 구속된 뒤에 치러진 투표인데 국민들의 판단이 좀 바뀐 것 같다는 느낌도 들거든요. 이에 대한 입장이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대장동 문제는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처럼 전국의 어떤 지방자치단체장도 하지 않던 새로운 그 방식을 제가 도입해서 개발 이익을 환수한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다 지방자치단체장들은 개발 허가를 다 민간에 내주지 저처럼 민간 합동기구 만들어서 개발 이익 환수한 사례가 있습니까? 제가 이걸 시작하고 난 다음에 다른 데서 이걸 벤치마킹해서 최근에 시작하는 곳이 있긴 한데 그것도 한번 조사해 보시면 비율로 정하는 바람에 제가 위례 신도시 개발 때 했던 실수죠. 비율로 정하는 바람에 다 비용을 부풀려 가지고 처음에는 뭐 백운밸리 같은 경우는 2,500억 남는다고 하더니 작년 기준으로 140억 적자 났다고 한 푼도 못 받게 됐다고 해요. 제가 위례 신도시에서 당했던 일입니다. 1,100억 남는다고 해서 절반 갚기로 했는데 800억, 400억 줄더니 나중에 300억으로 줄어가지고 150억밖에 저희가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민간에 개발 허가 해줘가지고 100% 민간이 개발 이익 다 취득하는 것보다는 150억이라도 5,500억이라도 환수하는 게 잘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국민의힘이 민간의 100% 개발 이익 가지게 하려고 LH 공공개발 포기시키고 성남시에 이재명의 공공개발을 4년 동안이나 시의회 동원해서 막고 결국은 어쩔 수 없이 민간에 투자 기회를 줬더니 거기 또 붙어가지고 개발 이익을 무슨 50억 클럽이니 몇백억이니 이렇게 나눠 갖는 그 작물을 나눠 가진 거 아닙니까? 그게 국민들께서 너 왜 그거밖에 못했느냐라고 하면 제도의 불비도 있고 또 어쨌든 상대가 방해를 하더라도 그걸 뚫고 더 나은 결과를 만들 의무가 우리한테 정치적 책임이 있는 거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해는 하는데 그걸 막은 당사자가 그 도둑질하도록 그 길을 터주고 그 도둑들한테 그 작물을 나눠 가진 그 국민의힘이 어떻게 너 왜 그거밖에 환수하지 못했어? 왜 공공개발을 못했어? 라고 하는 게 그게 상식적 말이 됩니까? 다만 이게 저는 사필 규정을 믿는데 문제는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포연이 거치는데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안개가 거치는데 시간이 필요하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다 실상이 드러나죠. 그게 세상의 이치 아니겠습니까? 다만
이 문제도 우리 국민들께서 조금 더 깊이 이제 앞으로 생각하시고 더 자세히 알게 되시고 하면 줄기 아무도 하지 않는 다 100% 민간이 개발 이익을 갖는 것을 이재명이 그 국민의힘의 그 엄청난 방해를 뚫고 고군분투해서 그나마 5,500억이라도 환수했다라고 아시게 될 것입니다. 2015년은 아시는 것처럼 부동산 경기 최악 상태 아니었습니까? 그 상태에서 예정 이익의 70%인 4,400억을 저희가 그것도 고정으로 적자가 나든 뭐 부동산이 더 나빠지든 상관없이 무조건 4,400억 받는다. 이렇게 해서 70% 넘게 성남시목 확정했고 다만 그 후에 부동산 가격이 올라서 민간의 예정 이익 1,800억이 좀 늘어나는 기미가 보여서 제가 2년 지난 다음에 2017년 8월에 1,100억 더 또 추가 부담시켰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저를 그 화천대유 사장이 법정에 와서 그러지 않습니까? 그 이재명 저 사람 저거 공산당 같다 저거 이렇게 자기들이 비난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2018년 3월에 제가 성남시장을 사퇴를 했는데 도지사 선거 때문에. 근데 땅값이 2018년, 19년, 20년에 본격적으로 올랐잖아요. 21년까지 집값이. 그러니까 그 민간의 개발 이익이 다 늘어났는데 저한테 그걸 통제할 아무 권한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만약에 제가 그때 당시에 계속 시장을 했으면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일단 분양가를 통제했을 겁니다. 분양가를 통제하면 개발 이익이 그렇게 늘어나지 않았겠죠. 두 번째는 인허가 조건을 변경하든지 뭐 협상을 하든지 해서 제가 줄였을 텐데 불행하게도 저한테 권한이 없었던 거죠. 그러나 최근에 또 그 부정행위를 했다는 뭐 그런 상당한 상황이 발생해서 제가 또 만들어 놓은 마지막 장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엔 법률상 의무도 아닌데 청렴서약을 받아서 공직자나 임직원한테 뭐 뇌물을 주거나 향응을 제공하거나 하면 협약 해지하고 또 원상복구한다라는 그런 청렴서약을 받아놓은 게 있어서 제가 마침 또 가지고 있는 도지사의 지휘 권한을 행사해서 협약 해지하고 배당 중단하고 자산 동결하고 또 이미 배당한 거라도 돌려받을 방법을 강구하라 이렇게 제가 권고 지도해놨죠. 더 나은 결과가 나올 텐데 저는 이런 무슨 격가지에 무슨 뭐 화천대유는 누구 겁니까? 막 이런 이상한 소문 내고 아니 화천대유에 그 곽상도 아들한테 돈 준 사람이 주인이겠죠. 저는 곽상도한테 돈 줄 생각이 꿈에도 없다니까요. 윤석열의 집 사줄 생각 전혀 없어요. 원유철 부인까지 그 고문료라고 받았다는데 저 원유철 또는 원유철 부인한테 돈 줄 생각 전혀 없어요. 제 거면 좋겠습니까? 제 거면은 1,100억 추가 부담시켜서 더 뺏었겠어요? 그러나 이것도 자세히 내용들을 모르시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께서 잠깐 혹시 이재명이 부정행위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니까 영향이 조금 있었겠지만 결국은 다 제자리 갈 거다. 사필 규정할 거다. 이렇게 믿는 겁니다. 결국은 한번 생각해 보시면 격가지에서 자꾸 이상한 소리 해가지고 뭐 판단의 혼란을 초래하는 게 작전이겠죠. 그러나 결국 우리의 집단지 정체는 시간이 지나면 줄기를 보고 본질을 보고 아무도 하지 않는 거. 도시개발법 만드는 후 21년 동안 대한민국이 전부 거둔 21년 동안 개발이익 환수한 걸 다 합쳐도 이 5,500억의 3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1,700억. 근데 저는 이 대장동 개발 사업도 이 개발 부담금이라고 하는 공식적인 부담을 여전히 하는 거예요. 그거 다 빼고 당연히 법률상 하는 거 빼고 저희가 추가로 5,500억 확보했으니까 지금도 뭐 땅값 오른 거 고려해도 절반 이상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점들을 우리 국민들께서 다 아시게 될 거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이제 잘못했다는 의심이 잠깐 들어서 자세히 들여다보시겠지만 결국은 이재명이 정말로 법이 정한 것 이상으로 국민의 이익을 확대하기 위해서 노력하는구나. 정말로 저런 것까지 만들어내가지고 이 처음이라잖아요. 부동산 전문가들은 놀랍니다. 이 장치들을 보고. 부재소 합의까지 해놨잖아요. 소송해서 싸우지 못하게. 그 점들을 실력을 또 실적을 인정하는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시간이 좀 필요하죠. 예, 이석희 기자님 충분히 답변됐죠? 좀 네, 자세히 좀 써주세요. 예. 자세히. 다음 질문. 국민들이 잘 네. 몰라가지고. 우리 이영관 기자님. 네. 네, 머니스의 이영광 기자입니다. 지사님 일단 축하 말씀 드리고요.
그 2017년 경선 자꾸 비교하게 되는데 그때 네. 당시에는 이제 100명에 가까운 대다수의 의원님들이 사실 그 문재인 대통령 캠프 소속이었는데 지금 상황이 조금 다르다는 얘기도 있고 네. 이제 선대위 구성에서 송 대표님을 만나실 텐데 앞으로 원팀 지금 막 이낙연 대표님 측에서 무효표 처리 이의 제기를 공개적으로 했다는 속보 막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염두에서 어떻게 원팀 전략 좀 여쭤볼 수 있을까요? 네. 원팀은 민주당의 전통이고 우리는 특정인의 당선을 위해서 특정인의 영광을 위해서 경선하고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더불어민주당 더 넓게는 민주개혁 세력의 재집권, 4기 민주정부 창출을 위해서 팀원의 하나로서 함께 해온 것입니다. 앞으로도 함께 해야 될 일이고 특정 개인의 또는 그 선수 간의 갈등 이런 거는 과거의 더불어민주당 경선 과정 또는 뭐 야당의 그 박근혜 이명박의 경쟁 과정 이런 거에 비교하면 정말로 아무것도 아닙니다. 작은 이제 마음의 상처나 갈등들이 있지만 저는 뭐 이낙연 후보님이든 박용진 후보든 다 하실 수 있는 얘기 하셨다고 생각하고 또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고 또 필요한 얘기 똑같은 것도 이렇게 보면 동전도 동그라미고 이렇게 보면 일자인데 또 보기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의견 얼마든지 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뭐 우리 원팀을 회복하기 위해서 저 자신도 최선을 다하겠고 당도 노력할 것이고 또 더불어민주당 당원 모두는 개인이 아니라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더불어민주당 집권을 위해서 4기 민주 창출을 위해서 노력할 기본적 책무를 다할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크게 우려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가 최선을 다해서 잘 설명드리고 부탁드리고 또 원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 말씀 드립니다. 예,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사님 조선일보 김은중입니다. 그 지사직 관련해서 혹시 뭐 몇 월 며칠 정도 사퇴하겠다라는 생각이 있으신지 그 다가오는 경기도 국감이 뭐 대장동 국감 된다라는 예측들이 많은데 그거 관련해서 좀 해주실 수 있는 말씀 있으시면은. 네. 지금 이제 저는 제 개인 경기도지사 또는 저 개인의 입장에서는 최대한 도지사 직무를 다하고 싶은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경기도지사로서의 책무도 공적 책무이지만 또 집권 여당의 공식 대선 후보로서 당의 입장이라고 하는 것도 제가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당 지도부와 충분히 상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질문요. 그러면 먼저 네. 마이크 좀 전달해 주시고요. 네, 소속과 이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 뉴시스 여동준 기자라고 합니다. 네, 그 앞서 질문에서 그 이낙연 후보 측에서 반발했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가정으로 하는 거는 적절치 않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사실 방금 이낙연 캠프 측에서 공식적으로 이거 불복하겠다고 논평까지 내서서 나오셨거든요. 그래서 가정이 아니라 현실이 된 상황에서 다시 한번 어떻게 대처하실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한 상태라서 내용을 보고 또 의논해보고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기 우리 이영광 기자님 뒤에 네. 예, 안녕하세요. 폴리뉴스 이호 기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표 규정 말씀하셨는데 현재 이 대장동 사태가 국민의힘 게이트냐 아니면 이재명 후보 게이트냐 해서 여론이 지금 이재명 후보의 게이트로 좀 이렇게 우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계속 여론이 악화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은데 그 부분에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그럼 그 과정에서 특검에 대한 여론도 높아서 정의당에서도 특검하는 것이 시간 끌기가 아니다라고 지적하고 있는데 특검을 전격적으로 받으실 생각은 없으신지 질문드리고 합니다. 특검이 사고 쳤다는 게 이 사건의 한 부분 아닙니까? 네. 그 점도 한번 봐주시고요. 우리 지금 당이나 이제 저 혼자 방어를 했으니까 마치 참나무 밭에 가가지고 소나무 잎 몇 개 발견됐다고 이거 소나무 밭이다 라고 하도 얘기를 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진짠가? 이러고 있는 상태가 아닌가 싶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질을 들여다보면 어떤 지방자치단체장이 이렇게 추가로 법에 정한 것 이상의 개발 이익을 환수합니까? 그 저를 의심한다고요? 화천대유 누구 거냐고? 제가 저한테 추가 부담시켜서 1,100억 뺏었겠습니까? 왼손이 하고 있는 거 오른손 뺏었겠어요? 그냥 민간 개발 허가해줘 버린 그만인데 뭘 그리 복잡하게 연구해가지고 4,600억 환수하고
또 그것도 더 많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남는 게 1,100억 더 환수하고 또 지금 청렴 서약서 제가 찾아내가지고 이거 환수 조치하라고 지시합니까? 다 이게 가짜뉴스, 왜곡뉴스 이런 것 때문인데 정치는 몇몇의 정치인들의 선동이나 또는 이 가짜뉴스, 왜곡 언론으로 그렇게 조작되는 게 아닙니다. 다 국민들께서 이렇게 눈감기 5천만 개 입으로 소통하고 듣고 보고 하셔서 결국은 제자리 갑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제가 이 자리에 왔겠어요. 국민을 믿습니다. 예, 이제 마지막으로 네, 민주당의 후보가 되신 우리 후보님의 미래 비전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받으면 어떨까요? 네, 따로 없나요? 네, 예, 그러면 마지막 질문으로 예. 네, 안녕하세요. 쿠키뉴스 최기찬 기자입니다. 뭐 비전은 제가 잘 모르겠고 이따 나중에 얘기하실 거니까 지금 이재명 후보, 이낙연 후보 측에서는 무효표를 합산을 하면 과반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네, 이게 당헌 당규라고 하는 게 있고 또 당헌 당규를 적절하게 해석해서 당이 아마 잘 결정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뭐 축하 말씀을 해주셨다니까 저는 그냥 우리 당이 결정하는 대로 처분을 기다리도록 하고 네 그러겠습니다. 네. 예, 오랫동안 예, 기다려주셨던 기자님, 예, 감사합니다. 그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1분도 안 남기고 나를